예, 안녕하세요. 아태운 명교 요즈 시나테입니다. 예, 오늘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사주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운명 분석 시리즈, 오랜만에 운명 분석 시리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이제 대중음악 스타와의 협업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 나중에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차례입니다. 먼저 이제 조성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용신 대운 순서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 주제죠. 조성진은 이제 피아니스트로만 머물 것인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프로필입니다. 조성진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94년 5월에 서울에서 태어났네요. 그리고 예언학교, 서울예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학사, 석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이제 쇼팽 콩쿠르 우승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명을 보면 이제 초토리, 초팽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마 토리는 이제 햄토리, 그리고 초는 이제 조성진 씨의 이제 성에서 따왔겠죠. 그래서 뭔가 약간 귀여움이 있는 그런 어떤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제 초팽은 아마 조성진 씨의 이제 성과 쇼팽, 유명한 피아니스트 쇼팽의 팽을 이제 같이 따와서 초팽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모 또는 어떤 실력 하고 관련된 그런 별명들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뛰어난 피아노 실력.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화려한 경력 외에도 조성진 씨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이 아주 전공자들 또는 비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명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 이 뛰어난 기공자 외모로 이제 또 유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여성 팬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티켓, 공연 티켓, 연주의 티켓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바로 순식간에 매진이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만큼 절대적인 여성 팬들의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용신, 대운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운명 분석 시리즈 제 강의 꾸준히 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가장 대세적인 오행과 십성을 찾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죠. 일단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초록색 목의 기운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불의 기운도 월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월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토의 기운도 어느 정도 강하죠. 그래서 이 3주만 봐도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목화 토의 기운, 세 가지의 기운이 모두 다 적절하게 잘 발달돼 있다,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3주만 봐도 이 세 가지 기운이 안정감 있게 균형감을 잡힌 그런 사주들은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그 운명 분석 크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물론 합충으로 인해서 지지가 변화 변동이 심하게 변화하는 그런 사주의 경우에는 아무리 안정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생시를 이제 좀 더 중요시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운 분석이나 연운 분석할 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시에 따라서 지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주만 봤을 때 안정감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볼까요? 이제 일단 일주부터 보면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 여러분 혹시 일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일주론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론이 단식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일주론만 봐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일주가 몇 개 있다 그랬죠. 갑인도 마찬가지고 병호도 마찬가지고
그쵸? 임자도 마찬가지고요. 무진도 마찬가지고, 무호도 마찬가지고, 또 정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둥, 일주의 기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둥들은 일주론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갑인 일주 같은 경우는 갑목 어때요? 가장 첫 번째로죠. 그래서 아 내가 갑이다. 내가 갑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은연중에 그건 뭐 무의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식 속에 어느 정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내가 갑이다라는 사고가 우리가 항상 교육 사회화가 되면서 그렇죠? 사회화가 되면서 겸손의 가치도 배우고 그렇죠? 그런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내가 갑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죠. 하지만 항상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명예심,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속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갑인일주 혹시 주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칭찬 좀 해주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3주에 보면 관성이 조금 잘 안 보이죠. 특히나 이제 관성까지 약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존감 이런 것들 구속받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뭐죠? 따뜻함이죠. 목의 기운. 따뜻함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 느낌. 그렇죠? 뭐 인간적인 느낌. 그렇죠? 인간 지향적인 느낌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성격에 조성진 씨 성격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화는 어때요? 화 불의 기운도 월지에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강하죠. 근데 또 식신이에요. 식신. 식신은 뭐라 그랬죠? 표현하는 성질이죠. 표현하는 성질. 대표적인 표현하는 성질. 그래서 보통 식신 상관 그러면 뭐 예술적인 느낌 그리고 언변 말로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대표적인 십성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신 중에서도 불의 식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더 화려하고 더 발산하는 성질 그런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화식신 또는 화상관일 때 상당히 표현력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재성, 토재성이에요. 재성은 뭐죠?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돈, 재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강력하죠. 토재성도 강력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의 인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약간 신왕의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왕저항의 느낌, 게다가 식신까지 있기 때문에 식상생재의 느낌, 그런 어떤 패턴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격국도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식신격에 식상생재의 어떤 격국 아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격국이 깔끔하고 명확하면 진로 선택할 때에도 아주 명확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격국이 깔끔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빨리 선택해서 정해서 그쪽으로 매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성진 씨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게다가 토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 재물 이런 것들과 인연성이 높다. 또 예술가로서 여성 팬을 항상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성의 기운은 뭐죠? 약간의 인간관계, 어울림 이런 것들의 어떤 성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고독을 즐기는 듯 하면서도 어울림 이런 어떤 특질, 사회성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게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재성 중에서 토재성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약간 중후하게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재성 중에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 조금 까불대거나 나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되게 중후하게 되게 끈끈하게 그렇게 약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토재성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죠. 이 3주만 보더라도 조성진 씨의 사주에서 나타나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충을 한번 볼까요? 갑기압이 있고
지지에는 인사형 있고, 그렇죠? 뭐 인호술, 삼합은 오화가 없어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멀리서 약하게나마 이제 인수랍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을 보면 특히나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토 하나 가지고 간목이 이제 서로 합을 하려고 이제 싸우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뭔가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특질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기토는 뭐예요? 돈, 재물, 여자 이런 것들이죠. 단순히 또 재물이나 또 돈에 국한되지만 않습니다. 이 기토라는 어떤 이 성분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물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게 바로 이제 기토 정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누군가 다투고 있다.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어떤 심리 구조가 항상 정신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심리 구조 중에 하나죠.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항상 뭔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느낌, 경쟁을 통해서 뭔가 승리하고자 하는 느낌, 내가 가지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또 되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를 보면 이제 인사형이 있습니다. 인사형이 있다. 형이 있다는 건 약간 뭔가 변화 변동의 기운 중에서 충보다는 약하지만 뭔가 약간 변화 변동의 기운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형의 기운은 사실 인사형 뭐예요? 일지하고 같이 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배우자운, 여자운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동시에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이제 사실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고란 신살 있죠. 예, 갑인이 고란인데 이전에 혹시 신살편 강의 기억나시나요? 이 고란 신살은 뭐죠? 고독계열의 신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신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강해요. 이 고란 신살이 고독계열 신살 중에서 은근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고란 신살 가진 분들이 약간 외로움, 고독 이런 정서하고 조금 연관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인사형 이렇게 걸려 있죠. 인사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자운 특히나 이제 결혼운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을 조금 더 낮추고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인사형을 해석할 때 이 배우자 군과 같이 연관지어서 그리고 또 신살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역마 있죠. 인사역마는 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죠. 활동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에너지가 강한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생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직업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역마살 하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요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역마 신살이 그렇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본인의 몸이 많이 활동하는 직업 뭐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역마가 육체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활동성까지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 사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상이 전기전자, 전파, 통신 요런 거 매스미디어 요런 것까지로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역마신살이 있다고 무조건 자기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파, 통신, 유통 요런 것들 또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직업 요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역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사화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술기문은 어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직감 계열 신살, 센스, 직감
요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살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 예능인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신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섬세한 감성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그런 어떤 피아니스트한테는 이 사술 기문이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쇼팽의 연주곡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막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섬세함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정서가 필요한 음악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성진 씨도 물론 딱 뭐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연주의 스펙트럼이 넓겠지만 특히나 이제 쇼팽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뭐 요런 아무래도 요런 어떤 사술 기문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화 문창도 있죠. 식신의 문창이 있다는 것은 뭐 100% 언변력, 그리고 글짓기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진 씨가 뭐 피아니스트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 예술로 안 갔어도 다른 직업을 가져도 상당히 어울리죠. 뭐죠? 예, 변호사. 예. 식신 기운 강하고 재성의 기운도 강하고 그렇죠? 갑인일주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한창 활동할 시기에 관운이 잘 왔기 때문에 변호사 뭐 이런 것들도 어울립니다. 아니면 뭐 강사, 교수 이런 직업도 상당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갑인 고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결혼 생활 관련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란 신살이 있다고 했을 때 고독이나 외로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같은 경우에 사술 기문, 갑인 고란, 고란 귀문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면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용신 분석입니다. 그래서 용신 분석은 3주만 봐도 격국이 깔끔하고 오행의 균형이 깔끔할 때는 용신 분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목화토의 기운이 다 적절하게 다 발달되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용신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우 측면에서만 이제 살짝 금수가 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주만 봤을 때 약간 조금 조율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생시가 뭐 어떤 생시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운에서 왔을 때 조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컨드 클래스죠. 목화토의 기운이 나쁘냐? 뭐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목의 기운 뭐 강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심하게 강하지도 않고요. 불도 마찬가지고요. 흙의 기운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히 발달했을 뿐이지 다 엄청나게 강해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에서 목화토의 기운이 적절히 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진 씨 같은 경우도 완전 겸용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운명 분석 시리즈에서 완전 겸용격들이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성공한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사주 중에 완전 겸용격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성진 씨도 이런 어떤 특히나 용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그런 어떤 사주,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운 분석입니다. 자, 용신 분석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대운 분석도 뭐 어렵지 않죠. 바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주 잘 균형 잡혀 있고 금수만 조금 더 오면 조 측면에서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0대 초반부터 금수의 기운이 계속 잘 오고 있죠. 뭐 유년 시절에도 천간에 관성의 기운이 잘 왔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42세까지는 잘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임신, 계유, 계속 관성, 인성의 기운으로 흐르고 있죠. 관인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관성, 인성 뭐 어떤 기운이 잘 아시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예, 명성, 인기, 또 관운,
직장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인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합교운도 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대운을 분석할 때 이제 진로를 우리가 이제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관운이 50대나 40대 후반 정도에 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열심히 피아니스트 활동하다가 50대나 40대 정도에 대학교 교수 또는 학과장 또는 뭐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문화부 장관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한번 진로를 한번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번 계획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관운을 쓴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관운이 약간 빨리 왔어요. 그렇죠?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관운이 조금 약간 빨리 온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 바로 관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것보다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명예나 명성, 인기 요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나 명예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진로 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거, 이런 걸로 한번 조금 포커싱을 맞추면 어떻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성진은 클래식 피아니스트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보너스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운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 분석이 그렇게 분석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겠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어떤 개인 순전히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영역을 확장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로 고민할 때는 뭐 격구용신 신살, 또 오행의 십성 발달, 가부족, 뭐 대운의 변화, 가치관, 뭐 개인의 유전적 특질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조성진 씨의 영역을 대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확장하는 거. 예를 들면 대중 스타, 그렇죠? 대중음악 스타와의 협업을 한번 구성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시도, 어떤 파격적인 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성진 씨가 과연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상관생제냐, 이제 식신생제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로 퉁쳐서 그냥 식상생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상관생제랑 식신생제는 굳이 타이트하게 구분하자면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신 같은 경우는 상관보다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간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조금 더 약간 파격적인 느낌, 약간 변화를 시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식신생제죠. 그래서 약간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뭔가 파격적인 시도,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약간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어차피 이왕 인기를 얻은 거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거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조성진 씨의 연주 영상을 보고 조금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는데요. 아주 잠깐만 같이 한번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게 유명한 영상인데요. 이게 조성진 씨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먹 타건하는 부분만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디스크립션 제 영상에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 주먹 타건 하는 영상을 보고. 예, 물론 저 주먹 타원이 조성진 씨가 처음으로 창시하거나 개발한 그 주법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다른 분들이 먼저 이제 창시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성진 씨가 연주 주먹 타원을 상당히 맛깔나게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뭔가 조성진 씨가 뭔가 로커의 필링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바로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조성진 씨가 다른 장르 하드락이나 헤비메탈 요런 어떤 로커의 어떤 정신도 정서도 뭔가 음악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필이 저는 확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 뭐 클래식만 해도 충분히 성공했지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대중음악가의 협연 또는 다른 예술과의 어떤 협업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인기를 조금 더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성진 씨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K-팝 락스타의 협업 뭐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밴드 뭐 여러분 잘 아시네요. 지금 뭐 제가 BGM을 뭐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BGM을 깔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메탈리카죠. 메탈리카라는 밴드인데 조성진 씨가 주먹타운을 치면서 또 헤비메탈 밴드가 리프를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치면서 수십만의 이제 관중들과 같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장면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클래식 애호가 보수적인 클래식 애호가 분들께서는 뭐 상당히 뭐 무슨 소리냐, 뭐 클래식 연주자가 왜 그런 걸 하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떤 그런 시도가 충분히 하면 좋겠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고요. 조성진 씨의 뭐 대응 분석과 그리고 연주 영상에서 느낀 어떤 저의 감정을 토대로 도출된 어떤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조성진 씨의 간단하게 사주팔자를 분석했고요. 이제 보너스 주제로 대중 스타와의 어떤 협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할 수 있겠다,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뭐 크게 이제 성공하셨죠. 조성진 씨의 더욱더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원 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감사합니다.